자, 요거는 이제 파트 2로 이제 두 번째 파트 한번 좀 진행해 볼까요?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까 잠깐 나왔던 그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무조건 나오는 거죠. 한번 살펴보죠. 오음은 이제 사람 이름이고, 요 관계가 일단 이렇게 된다 그랬죠. 한글로 먼저 일단 전압이 걸려야 되고, 그러면 전류가 흐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저항을 동반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고, 문자로 전압 V, 전류 I, 저항은 resistance R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관계를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 V는 IR이다. 자, 요게 오음의 법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I는 여기 넘어가면 R분의 V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아까 배운 내용 전류의 세기는 시간당 통과한 전하량이다. 이것도 되고,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전류의 값을 판단해라, 저항하고 전압이 나왔다, 그럼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이거 안 나왔어, 근데 시간하고 전하량 나왔다, 그럼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어떤 그 표현의 문자를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이제 좀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잠깐 말씀드려 봤고,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요게 오음의 법칙인데, 식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되게 중요한 식이 이게. 뭐 물리학의 가장 기본식이 뭐 F는 MA, 그렇다면 전기에 뭐 거기에 필적할 만한 그 식은 오음의 법칙입니다. V는 IR. 거의 그거랑 맞먹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식 자체를 외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적용을 시키는 게 또 관건이긴 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나중에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는데, 일단 오음의 법칙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저항이에요, 저항. 자, 이 저항 레지스턴스를 또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일단 문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자, 여기 이제 길이고요. 여기 이제 뭐 도체에서 전류가 흐를 거기 때문에 이제 도선 이제 단면적.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꼬부란 글씨가 로우라고 읽으면 되는데, 로우인데 요게 이제 그 의미가 이제 고유 저항, 비저항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고, 요거는 요게 이제 길이고, 여기 이제 요 부분. 그러니까 요 이제 도선 단면적은요, 결국은 도선 굵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굵으면 단면적이 큰 거니까. 그래서 이 굵으면 이제 무슨 뭐 있죠? 반비례. 저항이 작다. 길면 저항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하게 선을 길게 하면 저항이 커진다, 이런 얘기고, 굵은 전선을 사용을 하면 저항이 작다, 뭐 이런 얘기요. 일단 뭐 간단하게는 그렇게, 일단 오음의 법칙에 나오는 그 R, 저항 R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R이 저항 R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게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건 이제 그 도체 그 도선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체 저항 말고 이 V는 IR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직 뭐 본격적으로 공부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 좀 제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전압 강화를 구할 때도 이 식을 써요, 똑같이. 전압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전압 강화와 연관해서 어차피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압 강화는 통상 부하라고 하는 정기적 요소에 많이 사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하에 도달하고 부하를 통과하기 전과 후에 전압이 달라진다. 전압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부하를 통과하게 되면 뭐 하는 애냐? 얘가 일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기적인 일을 하는 건데, 뭐 무슨 정기적인 일을 하는 거냐? 이 정기적인 일이 바로 우리가 전기를 이용해서 목표한 성과를 이뤄내는 과정이에요. 바로 여기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를 공급해서 뭐 빚을 내고 싶다. 그럼 전기가 계속 전기로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전기를 갖고 빚을 냈다 그러면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게 부하예요. 그럼 누가 부하냐? 전구죠, 전구. 지금은 전구 잘 안 쓰죠. 그 다음에 뭐 전기를 이용해서 뭐 열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전기를 이용해서 화학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전열기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전기분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전기분해. 자, 우리가 뭐 금속을 땅에서 파내면요, 대부분 다른 원소랑 결합되어 있고 다른 찌꺼기들도 있고 해서 못 써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뜯어낼 거 뜯어내고 순수한 우리가 원하는 금속 성분만 얻어내려면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그 과정을 이제 총칙해서 우리가 재련 과정 이렇게 부르는데, 철광석도 끓이면 그냥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철이, 그 철만 골라내기 위해서 또 재련을 해야 되고 등등, 어떤 뭐 전기분해가 꼭 재련할 때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뭐 도금할 때도 쓰이고 뭐 그러긴 하는데, 어쨌건 간에 어떤 광물에서 우리가 순수한 의도한 원소를 얻을 때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데, 특히 알루미늄 같은 거 얻을 때는 웬만한 조치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전기 분해를 해야지 알루미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자체는 땅에 많은 편인데 걔가 워낙 산소랑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뜯어내기 위해서는 웬만한 작업 가지고 뭐 환원제나 뭐 열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다루기 전에는 알루미늄 재련하는 건 꿈도 못 꿨죠. 지금은 뭐 알루미늄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은 산업이긴 한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항을 따질 때 우리가 부하 개념의 저항 개념이 있고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도선에 또 저항 요소가 있어서 그 도선에 흐르는 저항을 판정해야 될 때가 있고 등등, 약간 좀 그런 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어쨌건 간에 부하가 없으면은 목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렬, 병렬, 접속 이 부분 잠깐 볼까요? 뭐 무조건 나오죠. 자, 직렬은 이게 영어로 시리즈인데, 시리즈. 딱 한 편 봤어.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한 편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편 보고, 이렇게 인라인으로 선으로 계속 연결되는 건데, 접속이야, 접속. 여기 연결해주고, 여기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렬 접속이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다이렉트로 꼬리, 머리, 또 요 성분을 또 얘하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요게 이제 직렬 접속이고, 병렬 접속은 뭐냐면 이제 패러렐 이렇게 봐가지고 평행 접속이죠. 그러니까 나란하게 얘 옆에 이게 아니고 여기다 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란하게 놓고 일단 접속을 해야 된다니까. 자, 요런 게 이제 병렬 접속이 되는 거죠. 뭐 그린다면.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스가 이렇게 딱 오면 이게 이렇게 나뉘어 분기가 된다는 특징이 있죠. 분기가. 그래서 일부는 일로 가고 일부는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와요. 모이겠죠. 여기서 지금 요거하고 요거가 지금 병렬 개념이 되는 건데, 일단 요거가 이제 기본적인 직병렬 접속의 어떤 개념인데, 요거 이제 저항 방금 배운 걸 갖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렇게 도선을 딱 그리고 딱 그렸는데 시리즈로 접속할 거야. 이렇게 묶었어. 여기 L이야. 다 L. 그러면 3L이 되잖아. 그럼 이게 점점 길이가 길어지는
아까 배운 여기다 쓸까요? 예. 자, 여기서 다른 거 일정하다고 치고 아까 고유저항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렸는데 요거는 온도하고도 관계 있고 물체 재질하고도 관계 있는 성분이고 얘랑 반대가 이제 도전율이라고 거꾸로 전도율 이렇게 시그마 표시예요. 이렇게. 예. 근데 요거랑 역수 관계예요. 이렇게. 예. 어쨌건 간에 뭐 이거는 이건데 일정하고 단면적도 일정하다고 보면은 얘하고 좀 비례하는 관계니까 직렬로 계속 접속이 되면 길이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저항이 증가하는 거예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단면적 똑같다고 쳤을 때 이거는 3개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요게 지금 패러렐로 되면은 요게 좀 요렇게 해서 면적이 좀 증가하는 거죠. 단면적 증가 효과가 단면적 증가. 그러니까 굵기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일정하다고 봤을 때 다 L이잖아 지금 다 L. 다 L 여기도 L 길이는 다 똑같다. 여기 지금 다 일정한 상태에서 요거는 좀 반비례죠. 그래서 단면적이 증가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커지니까 요거는 이제 작아지겠죠. 그래서 R은 감소한다. 요게 일단은 복잡한 거 따지기 전에 직병렬 회로의 기본 저항을 따지는 기본 컨셉이에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꼭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 자 다음에 또 뭘 말씀을 드릴까요? 자 그러면 지금 직렬 병렬이 있는데 우리 집에 여러 가지 지금 전기 기구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집은 직렬이 맞냐 병렬이 맞냐 그런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집에 공급되는 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220V예요.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면 여기 헐츠 여기 사람 이름인데 진동수 단위거든요. 사람 이름이 그 유명한 그 전자기파의 헐츠 실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초당 진동수인데 1초에 60번 진동하는 전류가 220V의 기전력으로 집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꼽아서 쓸 건데 이 콘센트에 멀티 콘센트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일단 집에 파워단지에 딱 꽂으면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여기다가 아까 드린 말씀까지 다 해야겠다. 뭘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여기 다 연결된 게 부하예요, 부하.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애들이죠. 자, 부하를 로드라 그래, 로드, 워크로드. 부하 1, 부하 2, 로드 2, 로드 3.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제작될 때 나름대로 전격이라 그래가지고 제대로 그 밥을 제대로 줘야죠.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때 얘네들 설계된 게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220V가 공급이 되니까 다 220V겠죠. 그러니까 다 한 개를 연결하든 두 개를 연결하든 세 개를 연결하든 다 220V를 공급을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맞냐? 결과적으로 병렬이 맞는데 왜냐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병렬 접속하면요 전이차가 똑같아요. 그럼 이거 얘기했으니까 여기도 직렬은 전압을 나눠 갖는 거예요. 뭐가 일정하냐? 여긴 전류가 일정해요. 라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연결돼야 되느냐, 이게 맞는 거지. 이렇게 연결되면은 전체 전압을 깎아먹는 데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 뭐 연결될 때마다 전압이 막 떨어지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다 220V 공급받아야 되니까 요 상황에서는 전부 부하가 병렬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선이 이렇게 패러렐로 다 나란하게 접속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게 이제 또 우리 기본 우리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기를 사용한다.
그 이제 얘기 말씀드린 거고. 자, 다음에 또 전기하면서 꼭 또 아셔야 되는 내용이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그거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그 도체, 자, 부도체, 절연체라고 얘기했죠. 자, 요거 이제 구별하셔야 되는 가운데 끼인 반도체도 있을 수 있어요. 위에다 쓸까? 그래서 뭐 도체, 컨덕터, 뭐 전기가 잘 통하냐 안 통하냐 뭐 그런 용어로 컨덕턴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 컨덕터라고 부르고 요거는 논 컨덕터, 요거는 이제 슈퍼 컨덕터라고 불러요. 예. 영어 모르셔도 되는데 알면 좋아요. 예, 그냥 뭐 참고하시고. 이 반도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반이니까 어쩌고저쩌고 하시면 성질이 어중간하다 이런 뜻이에요. 세미 컨덕터입니다. 그 얘네들이 도대체 뭐랑 연관해서 이렇게 분류가 됐느냐? 당연히 전기 전도성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요거 이걸 컨덕턴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컨덕턴스 비례하니까 도전율하고 전도율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전도율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로우 분의 1 역수기 때문에 이 저항값이 저항이 크면은 이 값은 작아지게 돼 있죠. 이게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항이 작아야지 이게 커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저항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 안 통하냐 가지고 이걸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요게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린 게 있어서, 여기는 이제 저항 성분 로우 혹은 뭐 R 상관없어요. 비례하는 관계고, 온도라고 보고, 일단 일반적인 도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올라가요, 이렇게. 저항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증가하는 이유는 원래 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요걸 약간 학술적인 의미로 자유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비교적 작은 에너지로도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에너지띠 이론에서 특정 에너지 준위까지 올라와야지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전도띠까지 올라와야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적게 든다. 그러면 도체. 자유전자가 수월하게 많이 확보될 수 있는 뭐 그런 게 도체고, 애매한 거, 이거는 힘든 거. 요즘 에너지가 많이 투입돼야 되는 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전압이 크면 결국 얘도 전류가 통해요. 평상시엔 잘 안 통하겠지만. 그래서 도체는 원래 자유전자가 많은데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자가 통과할 때 그 앞에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핵 성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진동을 해요. 진동을 하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그 열진동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거기 통과하기 더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높으면 기존의 원자핵 그 진동에 의한 전자 통과 비율이 낮아져서 저항이 높아지는 게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간격이 크다 갭을 나타낸 거고, 얘하고 얘는 이렇게 좀 떨어지는 이런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 간격이 갭이 커요. 이게 뭐 만나기는 어렵고, 요게 도체, 요게 제일 위에서 저항이 크니까 뭐 반도체, 요게 애매한 부도체죠. 애매한 반도체.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랑 비슷한 어떤 특성을 보이는데 갑자기 여기서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자, 그러면 요거를 잘 보시면요, 요 특정한 여기 온도축이죠. 요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얘기하는데,
크리티컬 템퍼레처. 그러니까 뭔가 결정적으로 뭐 일이 발생하는 온도 뭐 이런 뜻이고, 요거 이하로는 보시면 지금 예, 저항이 없어요. 없어. 요게 이제 초전도 현상이다. 요렇게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 구간이고, 요렇게 예, 그런 그 특정 그 온도 조건에 맞게 이런 현상을 예, 유발할 수 있으면 요거를 이제 슈퍼컨덕터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요것도 예, 오바가 아니고요. 예,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자, 기왕 나온 김에 예, 요 얘기만 드리기 뭐해서 같이 이제 설명을 드려봤는데, 요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좀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 이게 또 뒤에 많이 남았네. 이게 너무 길어지면 이제 안 보시는데, 예, 한번 찍어보고, 반응이 좋으면 뒤에 좀 더, 보강해서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전하, 전류, 뭐, 전압, 저항, 이런 거 막 배웠죠? 아주 중요한 게, 이 전류가, 자, 이 현상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뭐냐? 자기, 자속의 그 자기. 예. N극, S극. 자, 전화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 뭔 얘기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NS를 만들 확률이 매우 높은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동해야 돼. 그래서 전기장이 변한다고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예, 어쨌든, 전기장 변동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전기장이 있는 건데, 그 전기장 변동이 변해서 전류가 생기면 NS가 무조건 생겨요. 그 다음에 이 NS 변동이 생기면, 자기장 변동이 생기면 정확하게 자속인데, 얘 변동이 생기면 다시 전기장 변동이 생겨요. 다시 전류가 만들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전기장 변화, 자기장, 자기장 변화, 전기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끼리 수직을 이루면서 계속 쭉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게 당연히 이런 모습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이건 전자기파라고 얘기합니다. 전기장, 자기장, 파동에너지, 웨이브.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여기 나온 거 전자기파죠. 예. 통신할 때도 쓰는 건데, 우리가 전자기파도 눈에 볼 수 있는 게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못 보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이것도 알고 보면은 이 원리에 이거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일단 전류로 자기를 만들어서 뭐 어디다가 쓸 거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전자석이죠. 예. 어렸을 때도 만들어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거랑 이제 비교될 만한 게 이제 영구자석인데, 원자 얘기 좀만 더 하면, 아까 원자 안에 전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어디 있는지는 얘기 안 드렸고, 그냥 전자가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전자가 많으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확률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개념이고, 어쨌건 간에 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자가 원자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이제 상기해 보면, 어쨌건 간에 전자가 전한데 이동하면 무조건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원자 핵이 이렇게 있다. 양성대 중성대인데 전자가 이렇게 가만히 돌았어. 그리고 이제 전자하고 전류는 방향이 반대예요. 전자가 이렇게 가면 전류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도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면은,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앙페르 오른나사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감아지게 되면요, 이쪽으로 다, N이 생기고, 저쪽으로 다 S가 생겨요. 이건 못 나눠. 이게 뭔 얘기냐, 이거 원자 그린 건데, 원자 자석이 돼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자석이 잘 되는 애가 강자성치인데, 강자성치에 강력한 외부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계속 자석을 이제 성질을 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영구 자석이고, 그럼 이거는 원자 자석 덩어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물체는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누구는 자석이고 누구는 자석이 안 되는 이유가, 얘네가 방향이 반대가 돼서 상쇄가 되면 자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방향의 통일성을 가지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물질이 자화가 돼서 자성체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 영구자석하고 전자석하고 둘 다 자석인데 차이가 뭐냐? 하늘과 땅 차이. 왜 하늘과 땅 차이냐? 이거는 스위치 기구를 달아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통제가 가능한 거거든. 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똑같은 자석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진짜 아주 큰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스위치만 가지고 온오프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전류의 색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세기까지도 이제 통제를 하면서, 일단 통제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영구 자석은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얘는 통제가 된다는 거죠. 단 조건은 뭐? 전류가 공급돼야 돼. 그러니까 전자석은 누구나 다 아는 개념인데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전기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뭐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으로다가 여기 또 보시면요, 이 NS의 변동이, 이 변동이 없으면 안 돼요. 또 전류를 만들어요. 그럼 아까 전류는 어떻게 만든다 그랬냐면 파워 소스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전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고 기전력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니까 연결하면은 전이차에 의해서 살아오는 반응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지가 이제 파워 소스인데, 파워 소스 없이도 전류를 자석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빛을 내는 전구가 있다고 치고, 뭐 스위치 이렇게 연결할 거고, 이거 불 들어오게 하려면 상식적으로 파워 소스가 있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전지를 연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흐르면서 이거 닫으면, 딱 닫으면 불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근데 그 전지 연결 안 하고도 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감아요. 감은 다음에 전구를 딱 연결하고, 전지 없어요 지금. 없는데 자석을, 전자석 갖다 놓고 뭐 스위치 온오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영구 자석으로 할게. 자석이 만약에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리면 번쩍, 딱 쓰면 불 안 들어오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여기서 지금 자속이라고 하는 자기력선 속이 나오는데, 이걸 계속 변동을 주면은 여기서 결과적으로 불이 계속 들어오게 돼요. 이것이 바로 발전의 원리예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류가 왔다 갔다 흐르게 돼요. 역시 이것도 이제 교류 파워 소스의 기본 원리가 이제 이런 거죠. 뭐 사람 이름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전류가 자기를 만드는 건 당연한데 자기장 변동, 자속 변화가 전류도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발전의 원리고, 우리가 전류를 확보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현상을 이제 이용을 한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뭐 전지만 쓸 수는 없고요. 어떤 다른 역학적
파워 소스를 이런 장치에 물려가지고 지속적으로 저렇게 계속 기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면 발전기고, 발전기 뭐 고효율 발전기들이 대용량으로 막 이렇게 많이 있는 장소는 발전소고, 거기서 발전소가 셧다운 되면 그건 그냥 전기 안 만들어지는 그냥. 거기서 이제 또 본인이 전기를 만들려고 저걸 하는 게 아니라 보내줘야 되니까 이제 뭐 송전도 해야 되고, 근데 송전할 때 전력 손실 문제 때문에 좀 또 전압을 좀 높여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변전소도 필요하고, 나중에는 다시 전압을 낮춰서 또 이제 뭐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또 낮춰야 되는 변전소도 필요하고,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송전탑 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변전을 하려면 이제 변압을 해야 되는데, 말씀만 드릴게요. 변압기도 전자기도에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전류가 자기를 품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얘기를 꼭 좀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발전기, 자, 요거 이제 전기를 생산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정확하게는 생산이 아니고 에너지를 이제 바꾸는 거죠, 형태를. 뭐 운동 에너지 혹은 뭐 기계적인 에너지, 역학 에너지 뭐 다 좋아요. 자, 이거를 어찌됐건 간에 기전력 확보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거고요. 요때 일어나는 현상은 전자기 유도. 이거랑 완전히 반대가 전동기. 전동기는 전기 모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완전히 반대고 구조는 동일한데, 얘는 전자기 유도고 얘는 원리를 굳이 쓰라 그러면 전자기력. 자기력을 이용한 거죠. 자기력을 이용한 건데, 자기력 사이에 어떤 반발 인력 관계를 이용해서 그래서 물체를 회전 운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전기에다가 강제로 이제 뭐 파워 소스를 집어넣으면요 돌아요. 전동기가 되는 거고, 전동기를 강제로 돌리면 거기서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사실 원리가 동일한 건데, 발전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에 해당하는 또 다른 사례가 우리가 마이크, 노래방 가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동기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스피커가 있어요. 그리고 발전기하고 전동기에는 요것만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또 거기서 어떤 자기장 변동, 자속 변화에 대응하는, 그 다음에 또 도체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구조물이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석하고 도체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소형인 경우에는 이제 영구 자석을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마이크에도 자석하고 도체가 있을 거고, 요즘 뭐 첨단 마이크도 있는데 그걸 일단 빼고 뭐 고전적인 마이크 얘기했을 때 스피커도 마찬가지. 그러면 스피커에다 얘기하면 마이크에서 뭐 나오느냐? 나와요. 물론 중간에 이제 요거 뭐 증폭하는 증폭기가 앰프라 그러죠? 앰플리파이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일단 둘 간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말씀만 드리면, 그냥 왼손을 사용을 해서 전동기죠. 전동기 이제 왼손 법칙이고, 이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이거 똑같이 오른손을 쓰는 거죠. 오른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뭐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릴게요. FBI예요. FBI인데 요거는 이제 전동기, 요거는 이제 발전기인데, 요거를 똑같이 놓으면요 힘이 반대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집었는데 아까 그 코일에 자석 집어넣을 때 그 자연스럽게 안 들어가요. 반발력이 생겨. 뺄라 그러면 안 빠질라 그래. 그런 이제 발전하고 이제 전동기가 도는 과정에서 반대로 힘이 작용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존재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동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 모터를 달고 있는 어떤 자동차가 쭉 가다가, 뭐 브레이크 잡아서 뭐 디스크를 캘리퍼가 잡아서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악셀레이터를 딱 놓으면 전원이 끊겼다고 치고, 그럼 지금 강제로 돌아가잖아요. 예, 그럼 그게 제동이 돼요. 자동으로. 그거를 뭐 그냥 열로 방출하면 발전제동이고 다시 백업하면 회생제동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기 기기에서 뭐 발전기, 전동기 빼면 뭐 거의 뭐 할 얘기가 없을 정도니까, 응용 분야 중에 지금 이게 다 자기랑 또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자, 다음에 한 두어 가지만 더 할까요? 자, 아까 잠깐 나왔던 이제 직류하고 교류인데, 사실 직류는 뭐 이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교류에 들어가면 이제 약간 좀 정신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요 개념 때문에 진동을 한다는 얘기. 진동, 왔다 갔다 하는 게 진동이죠. 사실은 이게 지금 집에서 그 공급해주는 그 파워소스 전원에 도선의 전자가 왕복운동하는 거지.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지금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게 이제 교류라고 보여지는 건데, 이 교류는 교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진동을 하게 돼 있다. 근데 이 진동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니까 계속 주기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진동과 연관있는 게 진동수. 그 다음에 한 사이클, 한 1회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 뭐 요런 개념이 일단 포함이 돼요. 그래서 진동수는 프리퀀시 F고 주기는 T라고 하는 거. 이 둘 간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게 역수 관계예요. 뭐 그냥 외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10Hz, 10Hz다. 그러면 이게 정의가 1초에 10번 진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기의 뜻이 뭐냐면 1회 진동할 때 걸린 시간이거든. 그러면 1초에 10번 진동하면은, 그러면 1회 진동할 때 당연히 그거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초가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요게 프리퀀시, 진동수고, 요때 찍히 10분의 1이 주기요. 주기. 완전 뒤집어졌죠. 그래서 요런 관계에, 그러니까 진동수가 있다. 진동수가 있다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이 교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이 둘의 관계는 이제 역수 관계다 하는 얘기고, 이거를 또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대략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위하고 아래죠. 이게 방향이 반대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크기 값도 달라져요. 지금 요 축, 여기에 그 파동의 이제 평형점인데, 평형점 축으로부터 길이가 지금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교류 파형이죠. 자, 이게 요건 이제 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사인파다. 발전기 이렇게 돌리니까 원운동이에요. 원운동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 부분에서 약간의 지금 수학적 개념이나 뭐 이런 게 지금 포함될 수는 있고, 교류에서는, 그러니까 직류에서는 보통 저항 R만 따지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 개념을 따져요. 문자를 Z로 나타내는데, 요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상이 다른 애들이 여기 섞여 있으면 걔까지 통합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교류에서 같이 이제 끼어 들어가서 상존할 수 있는 이제 성분 중에 코일 성분하고 콘덴서 성분하고 축전기, 커패시터라고 부르는데,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을 때 그걸 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저항 R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요것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만약에 직렬 뭐 이제 직렬 연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교류다. 그럼 이렇게 꼬부랑으로 그린 게 보통 회로에서 R, 레지스턴스, 저항이고, 이렇게 말아서 그린 게 이제 코일. 요거 이제 뭐 코일 인덕턴스라고 부르는 건데, 요게 이제 커패시턴스, 축전기 C.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제 어차피 공부할 때 또 교류가 나올 거니까. 요게 지금 RLC 회로라고 하는 게 이제 요런 거죠. 지금 보시면 파워가 지금 직류가 아니고 교류가 AC가 공급되고 기존 저항하고 얘하고 얘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고 이거를 같이 다 따질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임피던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해서 참고로 직류 교류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변압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또 교류를 지금 계속 주로 사용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 현재 그 체계가 직류 체계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예전에 한번 뭐 사건이 있었다고 하죠. 두 양반이 이제 교류를 쓸 거냐 뭐 직류를 쓸 거냐 가지고 현재는 우리가 지금 교류를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류를 또 공부를 또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 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일단 오늘은 좀 정리하는 쪽으로 할게요. 일단 그 파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게 전력입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전력은 굳이 뭐 설명드리면 정의가 시간당 한 전기적인 일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시간당 한 전기적인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부하가 한 뭐 에너지 전환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전기적인 에너지라고 보면 되고 그럼 파워 P 힘이란 뜻이 아니죠. 사실은 포스란 뜻은 아니고 일률인데 일률 물리학에서는 일률 개념으로 따져요. 자 파워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는 건데 전기 에너지는 전압이 필요하고 전류가 흐르고 그 시간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VIT로 표현할 수 있고 시간 T가 있기 때문에 약분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VI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은 무조건 나오는 식이니까 참고하시고 파워가 VI다. 전압 곱하기 전류로 전력을 표현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이 전력이 또 종류가 있어요. 유효냐 무효냐 피상이냐 이런 종류가 나오는데 요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AC 교류에서 나오는 개념이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 일단 파워가 VI인데 살짝만 바꿔볼까요? ohm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죠. 그럼 V 대신에 IR을 집어넣으면 I가 있었는데 IR이 들어가서 I가 두 번 되니까 I 제곱 R 되는 거고 요번에는 V는 놔두고 I를 집어넣으면은 I는 R분의 V니까 I를 이제 여기 치환하는 거죠. 지금 R분의 V 제곱이고 뭐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근데 요거를 전력인데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걸 우리가 전력량이라고 불러요. 사용한 전력량이죠. 이거 돈 낼 때 쓰는 거죠. 얼마나 썼냐. 그러면 이게 지금 VI 요 식이 중요하다고 했고 여기 또 T가 곱해졌네요. 파워는 이건데 T가 또 곱해졌다. 그러면 VIT가 여기서 말씀드린 전기 에너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량이 뭐냐? 그러면 사용한 전기 에너지 값이에요. 그래서
단위 얘기 잠깐 드리면, 일단 파워는 보통 와트를 쓰는데 사람 이름이고, 이거 이제 주울 퍼 세크를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이건 뭐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뭐 단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나중에 공부하시고. 자,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들어 1와트 그러면 이게 1 주울 퍼 세크 이거랑 같다는 얘기고, 요거는 지금 와트로 끝났으면 전력이에요. 근데 1와트 아워 시간이거든요. 그럼 1와트를 1시간 썼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1와트 곱하기 아워가 1시간인데 1시간은 60초가 60개 있는 거니까 3600초예요. 자, 그리고 와트가 주울 퍼 세크니까 1 주울 퍼 세컨드 곱하기 3600줄 이런 식으로 해서 세컨드가 날아가고 3600줄에 해당한다. 그러면 1와트 아워는 3600줄과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보실 때 뭐 문제 푸실 때 이렇게 좀 단위를 신경 써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쉽게 한다고 했는데 쉽게 된 건지 모르겠고, 어쨌든 힘들 내시고 전기 쪽이 좀 기존에 공부를 좀 전기 쪽으로 안 하셨던 분들은 초반에 좀 진입 장벽이 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좀 힘내시고 좀 극복을 하시면 좀 못할 부분도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기획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 뭐 도움이 뭐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 드리고자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잘 좋게 봐주시고 수고들 하셨습니다.